자,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3권 1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도 더 된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오늘날 바로 우리의 평판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부당하게 비난받아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정말 힘든 상황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2000년 전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공략집을 남겨놨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상황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가 갑자기 주목의 대상이 되고 내 인격이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바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럴 때 느끼는 압박감은 정말 엄청나죠. 심지어 어설프게 방어했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다행히도 이 설득의 대가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럴 때를 위한 완벽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인데요. 상대방이 제기한 비난의 본질, 그 자체에 맞서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방어법이죠. 그냥 그거 사실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섬세한 접근법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준 건 아니다. 혹은 그게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통째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누듯이 잘게 쪼개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하면서요. 실제 피해는 없었다, 부당한 건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약한 부분부터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판이 바뀝니다. 이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사실 공방을 멈추고요. 내가 왜 그랬는가 하는 의도와 동기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전술인데요. 내가 한 행동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명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4단계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일단 행동은 인정하고 시작하죠. 하지만 그게 잘못은 아니었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사실은 명예로운 일이었고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스토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상황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짜서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접근법도 있습니다. 내 의도를 아예 논쟁의 판에서 빼버리는 건데요. 어떻게? 바로 외부 요인, 즉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탓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이 이 전략의 핵심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운이 없었네, 실수였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나의 고의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행동 자체를 방어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요, 타겟을 바꾸면 됩니다. 비난을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출처를 공격하는 거죠. 이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바로 누가 할 소릴 전략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너도 똑같은 짓 했잖아 라고 지적하거나 너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다니잖아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평소 행동 패턴이나 위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나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신뢰성 문제로 완전히 옮겨가게 되죠.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이른바 메타 전술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방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공정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흠집내기 위한 중상모략일 뿐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자기 주장에 자신이 없나 보군요. 이렇게 지적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필사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주장의 진실성도 의심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어를 잘하려면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죠. 아주 영리한 공격수가 쓰는 정교한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뭘 할까요? 밑밥을 깝니다.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점들을 막 칭찬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굉장히 공정하게 보려고 하는구나 하고 방심하게 되죠. 그렇게 균형 잡힌 척, 공정한 척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바로 그때 정말로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공격을 단 한 번에 날리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제대로 한 방 맞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요. 그건 바로 동기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이 디오메데스 사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디오메데스가 오디세우스를 골랐다. 이건 팩트예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 어떤 동기를 입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고발자는 쟤는 만만하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고른 거야 라고 나쁜 동기를 붙이죠. 반대로 방어자는 아니 이 일에는 오디세우스가 최고의 적임자였기 때문에 선택한 거다 라고 말하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결국 내 평판을 지키는 싸움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해석과 의도가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 어떤 동기를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 2000년 전에 던져졌지만 마치 오늘 우리에게 직접 묻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